(193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짐 존스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유독가스를 마셔 장애인이 되었고 부인과 이혼했다. 그의 나이 14살 때의 일이었다. 양육권은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기에 그는 편모스라에서 자라나게 된다. 그는 체계적인 신학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미국 슬럼가내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등 교회 활동에 매우 열심이었다. 그가 대학생이 되자 미국에는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 양쪽에 모두 심취하여 이를 통합한 무언가를 만들기로 소망했다. 1954년 그는 인디애나폴리스 로럴 스트리트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란 것을 직접 해보고 목회 활동에 큰 흥미를 느낀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인종차별 반대, 평등의식, 자유, 빈민의 구제 등을 주장하며 대중 앞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의 외모에서 나오는 카리스마와 그가 내뱉는 듣기 좋은 말들은 대중을 선동하기엔 충분했다. 1955년 그는 해방의 날개라는 자신의 교단을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다른 교단에 통합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다 자신의 세력이 커지자 해당 교단에서 탈퇴하고 인민사원 완전복음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창립한다. 1978년 미국 하원의원 리오 라이언은 이상한 신고를 받게 된다. 자국민들이 가이아나라는 곳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이아나는 남아메리카 수리남 옆에 위치한 국가였다. 이곳에서 자국민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신고 내용을 들어보니 가이아나에 미국인들이 모여 사는 존스타운이란 마을이 있는데 짐 존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기독교 공동체 마을이라고 했다. 그렇다. 인디애나의 짐 존스가 인민사원의 신도들과 함께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끝에 다른 나라로 이주해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창립부터 약 20여 년간 짐 존스는 거점을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수, 부처, 레닌이라고 칭하며 신도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 치유극을 하는 등 어느새 인민사원은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1970년대에 탈퇴한 신도들로부터 사회에 폭로되자 그는 해외 도피를 감행한 것이었다. 리오 라이언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단 및 기자단과 함께 존스타운으로 향했다. 가이아나 시간으로 1978년 11월 17일 그날 아침에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를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만나는 신도들마다 자신들은 지금 행복하며 이곳에 살기 좋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라이언 의원은 걱정과 다르게 잘 지내는 자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돈 해리스는 라이언과 함께 그날 아침 기자단의 자격으로 존스타운을 방문했다. 그는 라이언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신도들이 다들 행복하고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데 반해 얼굴에는 무언가 긴장감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5살의 버넌 고즌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내밀었다. 손바닥 안에 올려진 것은 여러 번 접힌 작은 쪽지였다. 그는 비밀리에 그 쪽지를 읽어내려갔고 지금 신도들이 거짓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 해리스는 고즈니의 쪽지를 가지고 짐 존스에게 향했다. 이것 좀 보세요. 짐 존스는 쪽지 내용을 읽어보고는 노발대발하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라이언 의원이 존스에게 가서 문제점을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돈 해리스는 라이언 의원에게 향하는 다른 누군가를 목격했다. 라이언 의원은 간담이 서늘한 것을 느꼈다. 자신의 목 아래 느껴지는 이 차가운 느낌은 분명 칼인 듯했다. 이때 라이언의 변호사 2명이 이를 저지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라이언 의원은 분명 이곳이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다음 날이 되자 리오 라이언은 귀국을 희망하는 신도 여러 명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라이언 일행이 공항에 도착한 뒤 이상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들은 라이언 일행을 향해 엄청난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이 총기 난사에 그대로 라이언 의원은 숨지고 만다.
라이언뿐만 아니라 기자 3명, 신도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9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 총기 난사의 주범들은 인민사원의 경비원들이었다. 즉, 총기 난사는 짐 존스의 지시로 이루어진 살인 행위였다. 그는 경비원들이 존스타운으로 돌아온 후에서야 제정신이 들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였던 것이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모두들 이곳으로 불러오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원들이 신도들을 모두 불러온 사이 그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포도에이드와 섞기 시작했다. 신도들이 모두 모인 것 같자 짐 존스는 경비원들에게 신도들을 포위하라고 한다. 그리고 모두들 짐 존스가 만든 에이드를 나눠 마셨다. 가이아나 군은 비행장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존스타운을 찾았다. 그리고 군인들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그곳에는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청난 수의 시신들이 존스타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중에는 짐 존스와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일부 자식들의 시신도 있었다. 가이아나 군은 총 918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중 304구의 시신은 어린 아이들이었다. 시신의 사이는 대부분 청산가리였고 일부는 총살이었다. 가이아나 군은 이 대량 학살의 피해자들이 모두 미국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국 땅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뒷수습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FBI가 짐 존스의 마지막 테이프를 입수했다. 그 테이프에는 그날의 존스타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녹음되어 있었다. 인민사원의 간부는 도망치는 어린아이를 잡아 강제로 입을 열어 물총으로 먹였고 크리스틴 밀러라는 60세의 노인이 아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짐 존스는 이런 파시스트 세상에 아이들을 남겨 고통받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집단 자살을 합리화하려는 연설을 하며 자살을 독려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인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테이프에는 짐 존스가 드와이어라는 CIA 요원은 존스타운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모두 살해당하는 와중에 CIA 요원은 밖으로 내보낸다는 점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이 MK 울트라처럼 미국 정부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다행히 이 사건에는 생존자도 몇몇 있었다. 집합하라는 이야기를 못 듣고 살아남은 사람, 듣고도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 집합했다가 경비를 속이고 탈출한 사람 2명, 이렇게 총 4명이 존스타운 내부에 있었으면서도 겨우 벗어나 살아남았다. 이 사건은 인민사원 집단 자살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집단 자살이 아닌 짐 존스의 대량 학살이었다.